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개발한 토닥토닥팀의 팀장 정슬기입니다. 우리 서비스 이름 토닥토닥은 엄마가 아기를 토닥이며 안심시키듯 소아 진료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지었습니다. 저희 팀 파닥들은 강은지, 김창현, 최무리, 이하나 그리고 저 정슬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원별로 맡은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와 서비스 설명 및 시연을 마친 다음 사용된 기술 스택이나 설계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소아과 오플런에 대한 기사를 접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23년 소아청소년과가 폐과를 선언하면서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플런을 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들은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의료진은 특정 시간대에 업무가 과중되면서 진료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소아 의료체계의 인프라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저희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과 진료 예약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 하면 똑딱이라는 서비스가 떠오르실 텐데요. 1000만 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똑딱은 21년도 기준 시장 점유율 4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육아 필수 앱으로 자리 잡은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똑딱이 최근 서비스를 무료화로 전환하면서 병원판 자유이용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달 중개 서비스나 택시 중개 서비스처럼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경험하게 한 뒤 과금을 유도하는 것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예약과 같은 공공의 분야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공 서비스입니다. 비용의 크기를 떠나서 병원 예약에도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에까지 비용 장벽이 생기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준다면 특정 서비스의 독점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막고 부모들이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안 플랫폼의 등장과 경쟁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토닥토닥은 유사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추가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추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닥 서비스에서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무료 멤버십으로 진료 예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똑딱에서는 단순히 대기 순서를 공유하는 데 비해 토닥 서비스에서는 자녀 정보를 공유받아 진료 예약을 캘린더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의료 광고가 없다는 점도 저희 서비스 장점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토닥토닥은 소아과 진료만을 다루기 때문에 소아과 진료에 집중한 특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아과 진료 예약 고객층에 집중하여 그들의 니즈를 충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기기가 설치가 필요 없는 웹 서비스 기반으로 오로지 웹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의원 도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서비스 정기 구독료와 비대면 진료 수수료를 기반으로 수익 모델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시험과 함께 저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토닥토닥에서는 진료 예약부터 예약 관리, 고객 관리 등 다양한 롤에서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토닥 진료 예약 서비스는 크게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기입니다. 당일의 실시간 대기 현황을 보고 당일 행정 진료 예약을 진행합니다. 즉, 원격 줄서기 개념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는 스케줄 예약입니다. 세 번째는 비대면 진료입니다. 현장 진료에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화상통화로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토닥은 사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위치한 행정동을 기준으로 병원 리스트를 제공하고 주소를 재설정하여 다른 행정동의 병원 조회도 가능합니다. 바로 대기에서는 병원, 의사별, 실시간 대기 인원 조회가 가능합니다. 병원명 하단에 보시면 내 위치를 중심으로 해당 병원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예약 접수가 완료되면 현재 내가 몇 번째 차례인지 알려줍니다. 회원이 예약을 완료하면 병원 운영자는 예약이 들어왔다는 알림을 받게 됩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병원 운영자가 예약에 대해서 내원 처리를 완료해주면 해당 의사의 대기돈이 실시간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비스를 보여드리기 앞서서 저희 토닥 서비스에서 다양한 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시기 쉽도록 내가 지금 어떤 롤로 지금 우리 토닥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구분하시기 쉽게 헤더 스타일을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지금 정슬기로 로그인 되어 있는데요. 저는 1번 회원이고 헤더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병원 관계자, 병원 어드민의 서비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드바와 헤더가 파란색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저희 시연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메인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위치한 행정동 신대방동에 잘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평점으로 검증된 우리 동네 소아과 인기 리스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오늘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 인기 리스트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소아과에 들어가서 저희 한번 바로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데이터 로딩 중인데요. 최초 1회에는 조금 시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레지스 캐싱 처리를 통해서 그 다음 조회에는 조금 더 빨리 조회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거리순, 별점순, 리뷰순으로 병원 종료이 가능하고요. 진료 중 태그를 통해서 지금 영업 중인 병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소아과 의원 이런 식으로 병원명으로 검색도 가능하고 보라매로 이런 식으로 주소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그리고 키워드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저희 아들 서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필요한데요.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소아과 의원에 한번 대기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지금 377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개를 보면 신대방 삼거리 1번 출구 100m 거리에 위치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차가 10대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확실히 지금 병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진료 정보 탭에 들어가 보시면 해당 병원에 소속된 의사 리스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민석 의사 선생님이 면세대학교 석박사나 나오셨다고 하시는데 안 봐도 명의일 것 같습니다. 리뷰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회원들이 남긴 평균 평점과 몇 점의 리뷰를 남겼는가에 대해서 분포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민석 의사 선생님이 잘생기고 친절하다는데 저도 잘생기고 친절한 의사 선생님께 대기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서진이를 진료 대상으로 선택하고 김민석 원장님께 대기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기 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 서진이가 요즘 콧물, 기침, 인후통이 심해서 예방접종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증상을 선택하고 감기에 걸린 것 같아 독감 예방접종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예약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메모를 남김으로써 병원 관계자가 봤을 때 어떤 이유로 예약을 하게 되었는지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 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대기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대기가 완료되었다고 뜹니다. 그리고 0명 대기 중이고 저는 현재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병원 어드민을 같이 로그인했는데요. 이렇게 예약이 들어왔다고 FC에 푸시 알림 온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김민석 의사 선생님은 대기가 1명입니다. 이제 이 대소아과 의원 병원장 계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김민석 의사 선생님께 서진이가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접수를 완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접수 내역으로 넘어가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김민석 의사 선생님이 대기 0명으로 다시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다음으로 예약을 하신 분이 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바로 대기였습니다. 스케줄 예약은 진료받을 자녀를 선택 후 진료받을 의사, 날짜,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저희 토닥토닥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비대면 진료 리스트에 들어가시면 오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사 리스트가 조회됩니다. 소속병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격리 상황에서 긴급하게 진료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관리는 예약을 받은 의사가 직접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약 내역을 선택하여 비대면 진료 접속이 가능하고 환자는 내 예약 내역에서 비대면 진료 접속이 가능합니다. 내 차례가 될 때 비대면 진료 접속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비대면 진료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비대면 진료 리스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병원과 동일하게 별점순, 리뷰순으로 정렬이 가능하고요. 저는 별점순이 제일 높은 이혜은 원장님께 한번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토요일도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네요. 나중에 주말에 아픈 경우에 또 유용하게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료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서진이를 선택하고 저희 서진이가 어제 알러지 약을 먹고 발진, 부스러기, 그리고 피부가 지금 많이 상백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어제 피부과 약을 먹고 부스러기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댁이기 때문에 바로 진료와 접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 아들 서진이가 내원에서 피부과 약을 처방받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아들 얼굴 보세요. 지금 부드럽게 나가도 저희 잘생긴, 우리 아들 얼굴 어떡할 거예요, 선생님? 저희 어떡하죠? 지금 약을 지금이라도服用을 중단해야 될까요? 오늘 처방받으신 약이 스테로이드 속에서 아이한테 안 맞는 것 같네요. 좀 일단 병원 주시고 내원하셔서 약을 처방받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한 달 전에 처방받은 약을 잘 들었거든요. 그거도 일단 먹여볼까요? 일단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료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진료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진료 만족도에 대해서 남기고 이혜은 원장님 정말 친절하세요. 이런 식으로 리뷰를 남기고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테스트 결제가 아닌 진짜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 돈을 직접 써서 저희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위해서라면 모전할 수 있는데요. 85,000원이나 결제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비쌀 줄 몰랐는데 사고인 것 같습니다. 결제가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 비대면 진료였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정기 진료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주기적으로 진료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 캘린더를 통해 해당 자녀의 정보를 갖고 있는 보호자들이 예약한 진료 내역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캘린더 서비스도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녀관리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보유한 자녀를 설정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서진이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하나 언니가 녹화를 맡기기로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하나님이 김희슬님을 공유했다고 이제 알림을 받았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 김희슬이 이제 바로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 캘린더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서진이의 예약 목록이에요. 제가 예약한 것, 하나님이 예약한 것 이런 식으로 조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하나 언니가 이슬이를 데리고 이제 다음 주에 독감 3차 예방접종을 예약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한번 일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소학과 의원 독감 예방접종 3차 예약을 해야 합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이 예약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럼 성공적으로 개인 일정이 지금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일정을 일일이 수정하지 않아도 블록 이동을 통해서
일정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아이 캘린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Q&A입니다. 양육자의 최대 걱정이자 관심사는 아이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의 답변으로 아이의 건강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원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운영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병원 운영 서비스 도입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랜딩 페이지까지 개발하였습니다. 포터의 서비스 CC를 눌러보시면 병원 운영 서비스 도입을 위한 랜딩 페이지로 이동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 운영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 운영 서비스 도입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대표 원장님이 본인 정보와 병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 요청을 보냅니다. 서비스 운영팀에서 가입 미승인 내용을 확인 후 병원 대표 원장과 서비스 도입 상담을 유선상으로 진행합니다. 병원 대표 원장이 서비스 구독료를 결제하면 병원 관리자로서 승인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운영팀이 병원 정보를 최종 승인해주면 병원이 서비스에 등록되고 토닥토닥 서비스에서 해당 병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운영팀 고객관리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운영팀에서는 제휴병원 관리, 일반 회원 관리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고객관리 시스템에서는 CS 채팅을 통한 고객 상담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서비스팀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헤더와 사이트바가 구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신규 회원 유입 추이와 회원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의료진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회원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저희 총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저희 채팅방인데요. 이하나님이 새로운 문의 채팅방을 생성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스케줄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취소되었어요. 병원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약이 갑자기 취소되셔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약하신 일자, 병원명, 진료 원장님 성함을 알려주시면 연락 조치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수학과 11월 7일 11시 김동선 선생님 예약이라고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병원 측과 연락 후 다시 채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팅을 완료하고 동선수학과 11월 7일 11시 김동선 선생님 연락 조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담 내용을 작성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 중으로 해놓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내용이 성공적으로 저장되었고 이 채팅을 건 회원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회원이 이전에 남겼던 고객 상담 리스트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남긴 고객 상담 리스트를 클릭해 보면 해당 채팅방으로 이동해서 그동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했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CS 채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서비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도메인에 접속하셔서 제가 드린 설명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프로젝트 설계 및 기술 스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토닥토닥은 약 8주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기획 및 화면 설계 1주, 백엔드 개발 2주, 프론트 개발 2주, 배포 및 오류상 점검은 약 1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토닥 프로젝트는 MSA 아키텍처를 채택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이전에 모놀리식 구조로 개발할 때는 특정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고 서비스 확장이나 배포 시에도 모든 구성 요소를 함께 수정해야 하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MSA 아키텍처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들을 독립적으로 분리해 개발하고 구분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별 서비스 단위로 배포와 확장이 가능해 개발과 운영의 유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ERD는 다음과 같습니다. MSA의 핵심은 각 서비스의 독립성과 낮은 결합도를 바탕으로 기능별로 서비스를 분리해 개발하는 것입니다. 서로 결합도가 낮은 서비스들을 분리하여 멤버 서비스, 레저베이션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로 모듈을 분리하였습니다. 이번에 스프링 부트 Vue.js를 기반으로 모든 팀원들이 백엔드 프론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웹소켓, RTC, 파이어베이스 등 다양한 기술 스택에 도전했는데요. 이 중 4가지만 선정하여 각 파트를 담당한 담당자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웹소켓, 스토프, 카프카를 이용한 CS 채팅을 개발하였습니다. 웹소켓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지속적인 양방향 연결을 유지를 돕도록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초기에는 HTTP 요청을 통해 연결을 시작하고 서버가 웹소켓 프로토콜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양방향 통신이 유지되는 상태가 됩니다. 스톰프는 텍스트 기반의 메시지 프로토콜로 웹소켓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기 쉽게 만들어주는 표준입니다. 스톰프를 사용하면 채팅방과 같은 특정 주제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채팅방에 대한 메시지를 수신하고 싶을 때 그 주제를 구독하고 다른 사용자가 그 채팅방에 메시지를 전송하면 모든 구독자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멀티 서버 환경에서는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채팅 메시지를 보내려고 할 때 A가 연결된 서버 1은 B의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버 1은 직접 B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서버가 공통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메시지 큐가 필요합니다. 레디스는 메모리 기반으로 빠른 응답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지만 멀티 서버 환경에서는 데이터 안정성이나 메시지 순서 보정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메시지 큐로 카프카를 채택하였습니다. 카프카는 각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중앙에서 관리하고 해당 메시지를 다른 서버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 A가 어느 서버에 연결되어 있든 사용자 B가 다른 서버에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메시지가 카프카를 통해 전달되어 모든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서버가 사용자 정보를 일일이 정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스템의 복잡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예약 관련 기능을 담당하신 총리님께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시성 처리와 바로 대기에 대한 대기열 발표를 맡은 최무리입니다. 스케줄 예약에서 사용자 A와 B가 동시에 9시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 한 명의 사용자만 예약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레디스의 분산막을 사용하여 스케줄의 동시성 예약을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예약 시 예약 정보를 바탕으로 레디스의 키를 생성합니다. 키는 일사의 이메일과 예약 날짜, 시간이 들어갑니다.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예약을 요청하는 경우 단 하나의 예약만 성공을 해야 하는데 락을 성공적으로 획득한 요청은 예약을 진행하고 획득하지 못한 요청은 예외를 발생시켜 각각 알맞은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내줍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동시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JMeter라는 테스터지를 사용한 테스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100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예약을 진행한다고 가정한 테스트 영상입니다. 예약 정보를 입력하고 예약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빨간색 리퀘스트는 실패, 파란색 리퀘스트는 성공을 표시하는 메시지로 이를 통해 하나의 예약만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동시성 처리가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이어베이스의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대기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시간 대기 인원 관리를 위해 파이어베이스의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대기열 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버와 API 통신을 계속하면 서버에 부하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는 프론트엔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실시간 데이터를 즉시 반영하고 서버를 거치지 않고 프론트와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RTDB의 장점으로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해 대기열 변화가 즉각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 인원 변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토닥 서비스에서는 RTDB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의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는 트리 형식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데이터 관리 또한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토닥 서버와 API 통신을 하지 않고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값을 가져오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할 과정에서 레디스를 통해 순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때 데이터 안에 있는 턴 번호를 통해 사용자에게 자신이 현재 몇 번째 대기열에 존재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시성 처리와 대기열 발표를 맡은 최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대면 진료 발표를 맡은 박은지입니다. 지금부터 웹 RTC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화상 채팅을 구현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웹 RTC는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 간의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미디어 데이터를 공유하여 화상 채팅 기능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웹 통신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가 교환되는 HTTP 또는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가 서버를 통해 라우팅되어야 하므로 추가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림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에 반해 직접 미디어 전송이 가능하게 되면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실시간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직접 통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화상 채팅하기 위한 미디어 정보가 필요합니다. 웹 RTC가 피어-투-피어 통신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통신 설정 초기 단계에서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재자로서 두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을 시그널링이라고 부릅니다. 시그널링 작업은 스턴 서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요. 웹 RTC 연결을 시작하기 전에 스턴 서버를 향해 주소 요청을 보내면 스턴 서버는 사용자들이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공인 IP와 포트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통신 가능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게 되면 이제 두 브라우저가 연결 가능한 서로의 주소를 알게 됩니다. 이제 시그널 과정의 흐름도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각 사용자가 화상 채팅에 필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미디어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디어 해상도나 형식 등의 초기 설정 정보를 다른 사용자에게 보내면서 시그널링 과정이 시작됩니다. 사용자 A는 자신의 미디어 정보를 제한 메시지인 오퍼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 B에게 전달합니다. 이 제한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 B는 자신의 미디어 정보도 사용자 A에게 응답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미디어 정보를 주고받은 사용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스턴 서버를 사용해서 식별 주소를 획득한 후에 사용자가 식별 정보를 다 교환하고 나면 시그널링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시그널링을 마친 사용자들은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게 되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이 두 사람 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이었는데요. 하지만 참여자가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한 사람당 데이터 송수신이 4번이나 발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전송량이 늘어나게 되면 네트워크와 장치 성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FU 또는 MCU 같은 서버를 이용한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각 사용자가 자신의 미디어 서버에 데이터를 한 번만 전송하고 서버가 이를 각 참가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SFU 방식과 서버가 각 참여자의 미디어 데이터를 받아서 하나의 스트림으로 통합해서 참가자들한테 전달해주는 방식인 MCU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자 통신에서는 SFU나 MCU 같은 중계 서버가 효율적이지만 1대1 화상 채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서버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간 서버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적고 네트워크 트래픽이 적은 메쉬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웹 RTC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브옵스 파트 발표를 맡은 김찬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토닥의 아키텍처와 데브옵스 서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끊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MS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배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다중 호스트, 즉 멀티 서버를 지원하며 스케일아웃 방식을 통해 서버 장애 상황에서도 서비스 중단이나 지연 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래픽이 몰렸을 때 자동화된 로드 밸런싱과 트래픽 제어 기능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위험성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어 MS의 방식을 채택한 저희에게 쿠버네티스 배포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멀티 서버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신 문제와 요청 및 응답의 불일치, 이와 같은 문제는 저희가 레디스, 카프카, 세션 스티키니스 등을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저희는 서버의 안정성과 끊김없는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MS의 방식과 쿠버네티스 배포를 채택한 만큼 서버의 상태나 트래픽 등을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면에 보이는 프로메테우스와 그래파나를 이용해서 UI적으로 쉽고 빠르게 각 노드의 CPU 점유율, 하드의 CPU 점유율, 메모리 사용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면에 보이듯 현재 사용 중인 자원량과 하드의 상태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토닥 데브옵스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